시간이 돼서요.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사회를 맡은 경실련 정호철 간사입니다.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참석자 바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지 발언을 해주실 윤순철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발표는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소송 관련돼서 설명하실 정지웅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금융위 제도 시스템 평가 제안을 해주실 권호인 국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탄 발언을 도와주실 배동준 개인 주주 네,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네, 취지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그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됐고 그동안 경실련은 이제 한 650만 이제 개인 주주 분들하고 함께 저희들이 이제 불법 공매도 관련된 이 시스템 제도하고 시스템을 좀 개선하자 요청을 좀 했습니다. 했고 부분적으로 뭐 개선된 건 있겠지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매우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좀 했습니다. 저희 불법 공매도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했던 그 위반자하고 피해 종목생인데 보니까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를 했죠. 당연히 이것은 공개돼야 할 정보고 국민 재산이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그것을 피해 본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금융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그 공개를 거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공개를 했거든요. 이번 들어서 이제 저희 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실은 국민들의 알 권리 또는 피해 구제 여러 가지 상에서 이용이 되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제로 보면은 현재 현물 주식을 갖고 있는 이런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무시하면서 사실은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가 차익을 챙기는 이분들만 보호하는 이런 행태가 타당한지 저희들은 아마 이걸 법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 공매도 피해 실태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제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매도 종류가 이제 차익 공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조성자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법률 규정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고, 그 불법 관련된 부분은 제가 손가락 표시로 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은 이제 불법 공매도가 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을 보시면은 이제 그 공매도 거래 프로세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매매 거래 제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세로로 보시면은 증권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가 연동이 되는지 요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요거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실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밑에 제가 격언을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무차익 공매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률 규칙 사이에 빠져나갈 구멍들과 종이 전자거래 시스템 간의 브리치 때문이다. 네. 외국인들이 종횡무진하는 게 바로 이 불법 공매도, 이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빠져나갈 구멍들과 불이치하는 제도와 시스템 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공매도 시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공매도는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성자 제도 관련돼서 그 업팅룰 예외 거래를 말합니다. 아래 도표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은 차익 결제 거래는 꾸준히 감소를 했고, 반면에 2015년 16년 기준으로 이제 파생상품 거래가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시장 조성자 도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언급드립니다. 그다음 6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별로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럼 공매도는 누가 제일 많이 하냐? 네. 외국인 대 내국인 7대3 비율로 지난 2015년부터 19년까지 외국인이 7을 차지했습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단골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아래 보시면은 공매도 대량 잔고 보유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대량 잔고 96.6% 가장 많이 신고를 했습니다. 1위를 보시면은 모건 스탠리, 그리고 2위 메릴 리치,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3위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신고율이 이제 0.8에 그쳤고요. 개인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 물량 공세로 주가 찍어내릴 수 있는 분들은 외국인이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소위 이제 시장에서 그렇다면 공매도 이렇게 이제 독점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보려면은 상위 5개 사업자가 60% 이상 거의 점유한 경우를 우리가 독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위 20개 업체가 80% 이상 점유했을 때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뭐 더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3개 4개 업체가 80%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공매도 시장은 외국인들이 독점했다라고 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아래 이제 시장 종목별로 좀 보시겠습니다. 2018년 기준인데요. 2018년 기준에 이제 보시면은 공매도 대량 잔고 이렇게 종목을 저희가 2개를 좀 찝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셀트리온과 현대차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은 이제 2018년에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20.5조 원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6조 원 하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제가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좀 축약을 해놔서 현대차가 좀 이제 공매도 잔고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1.5배 늘려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훨씬 더 극단적이고 오히려 이 공매도 주가, 공매도 관련돼서 스펙타클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공매도 재개 전후 관련돼서 좀 이제 발표를 할 건데요. 요거 관련돼서 좀 이제 제가 발표하기 전에 좀 문제 제기를 할까 합니다.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 금융위에서 이제 공매도 재개 한 달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황 5나 그 시황 6번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누가 평가를 하냐? 한국거래소가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이때까지 한국거래소가 발표를 했고 분석을 했고 다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 날 그거를 금융위가 뺏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공매도는 주가와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론 그리고 언론에서 호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론 조작이나 선동에 불과합니다. 금융위가 할 일도 아니고 왜 한국거래소 일을 뺏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 자료를 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금융위가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매도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공매도는 이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정 개별 종목이나 이 거래 시점에 따라서 주가 변동 폭은 매우 상이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공매도 투기에 따른 주가 하락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사실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 7번 자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불법 공매도 실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이제 금융위가 적발했던 그 불법 공매도 관련돼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총 330건, 위반자 111개사, 피해 종목 217개, 총 1,188만 5,644주 무차익 공매도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세부 현황은 10페이지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중에서 좀 단일 위반자 최대 피해는 그럼 누가 했냐라고 요거를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에 있었던 골드만삭스 무차익 공매도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 2018년에 그 빨간색 그래프가 유난히 크잖아요. 그게 다 골드만삭스가 해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거래 당일에만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592조 원 증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점별로 또 확인을 했을 때 시가총액은 계속 빠지는 거를 아래 그 손가락 표시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이제 그 표 같은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일 종목 최대 피해는 어떤 증권이냐? 역대 제일 높았던 건 SK 보통증권주, 그 아래 이제 64만 주 정도가 있었고 이어서 이제 대원전선, 이화전기 이렇게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수 기준으로 누적 피해 봤을 때 셀트리온 10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두산인프라코 1건 32만 주까지
네, 정말 다양하게 많은 피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정부는 불법 공모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 그 아래 사후 적발 대응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때까지 적발했던 그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거의 이제 전체 회사들은 115개고요. 그다음 대부분 다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94% 그러니까 108곳이 다 외국인 투자 회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과태료랑 그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11페이지에 그 그래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2월 24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위반자를 어느 정도 공개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위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해 종목이 무엇인지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무차익 공매도로 대부분 다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무차익 공매도 해서 당연히 이익을 봐야지 무차익 공매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결제된 사고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 무차익 공매도는 미결제된 사고만 적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원이 적발한 거는 당연히 미결제된 사고 기준, 그러니까 손실 난 것만 대부분 공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손익이 난 거는 거래소가 잔고를 맞춰서 옛날 자료를 다 적발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불법 무차익 공매도 그 유형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가 크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잔고 소홀, 잔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조 차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마음 먹고 대놓고 불법 공매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기 전에 자율적인 내부 통제에 따라서 그 주문 가능한 수량을 잔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넣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고도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럼 주문이 들어가냐? 시스템상에서 위조 주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금강원 같은 경우는 이걸 차고 주식 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자들 같은 경우는 업무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고를 할 수가 없다. 법률상으로 차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위조 주식 발행만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위조 주식이 발행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그렇다면 이제 대놓고 불법 무차익 공매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 13페이지 그 정리하신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결국은 시스템이랑 제도 면에서 많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그 수호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공매도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 놀이터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94% 외국인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도둑 고양이한테만 좀 잘 보이려고 이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도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금융위가 이제 거부를 하면서 했단 말이 아니 주가 하락의 이유로 피해 종목을 모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금융위가 일부는 또 공개를 했었는데요. 공개영황권 4건이랑 나머지 비공개영황권 22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영황권 같은 경우는 위반자도 공개를 하고 피해 종목도 일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머지 226건은 주가 하락의 우려가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자료 종목을 봤을 때, 그리고 위반자를 봤을 때, 뭐 무슨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오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꼭 받아낼 거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이제 옆에 계시는 그 정주영 변호사님께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주영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6월 1일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원고는 경실련이고요. 피고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이게 소장이고요. 예, 소장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금융위에 요구한 자료는 15페이지에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에 2019년하고 2021년에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발생 일자, 위반자, 종목명, 발생 유형, 무차익 공매도 수량, 대차거래 수량, 위반 금액, 손해, 과태료 처리 결과 등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도 금융위원회에 이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45페이지 기자회견 자료 45페이지에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요거를 보시면은 과거에 2020년도에 저희가 청구했을 때는 줬던 자료들을 2021년도에 제출했을 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 엑셀 파일로 보시면 아십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49번이 있습니다. 도표에 49번 부분이 있는데, 예, 그까지는 지금 이게 1번부터 49번까지가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부분 공개 결정을 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피해 종목명에 1-가, 1-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15-나까지 오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일부 공개를 합니다. 삼성전자부터 기아자동차까지 일부 공개를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저희가 요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46페이지에 보시듯이 모든 피해 종목을 다 이렇게 공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비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반자 부분에 대해서도 1번부터 여기 20번까지 보면은 위반자 다 비공개하고 21, 22, 23, 24 보면 골드만삭스 인디아하고 뭐 OLZAG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위반자 일부에 대해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서 공공기관의 1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와 금융실명법 4조 1항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이제 17페이지 넘어가시면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여기 보면 금융회사 1항에 보면 금융회사 등은 요거를 뭐 누설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지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비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가 되었나요? 예, 이거는 정말 궁색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위원회에서는 또 여기 뭐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또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뭐 1항 7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공매도 종목을 두고 이를 위반자의 영업 비밀로서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위반자의 종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일일 것이 아닙니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된다고 해도
이게 특정인한테 뭐 이익이나 불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호 1항 8호에도 해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소장에 저희가 적시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보공개법 제9조 3항에는 이걸 비공개하려면 비공개 세부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법조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고 금융위원회는 이 비공개 정보 대상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제시하거나 설명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도 금융위원회가 법 위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 지금 요 8호 요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 사건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구속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을 합니다. 원고가 지난 2020년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 2019년 이전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금융위원회에서는 피해 종목을 모두 적복하게 이제 정보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앞선 정보공개 청구하고 피해 발생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청구 원인이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일관성이 없는 법 집행이고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다시 그 엑셀 표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뭐 다양한 법적 근거를 대면서 이거를 정보 비공개를 했는데요. 완전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50번 이하, 여기 도표 건수 연번으로 봤을 때 45페이지 50번 이하, 51번 여기 쭉 보시면요. 2018년도에 불법 무차익 공매도 자료가 46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8페이지에 또, 여기 페이지가 다른가요? 같죠? 48페이지 여기 보면 또 2017년도 께 나오고 2016년도, 15년도, 14년도 이게 피해 종목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무슨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걸 비공개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완전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2020년도에 그런 공개를 청구했을 때 안 줬어야죠. 그때는 다 줘놓고 이제 지금 이런 근거들을 내면서 안 준다는 것은 완전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번부터 연번 49번까지, 여기 45페이지 맞죠? 45페이지에 1번부터 49번까지 이번에 부분 결정한 거에서도 완전한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반자 카테고리를 보시면요. 20번까지는 익명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21번 골드만삭스 인디아, 22번, 23번, 24번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20번하고 21번 이유를 나눴나요? 그리고 피해 종목에 대해서도 1-가부터 15-나까지는 비공개를 하고 삼성전자부터 기아자동차까지는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유로 못 주겠다고 했으면 다 안 줬어야죠. 근데 일부는 주고 일부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무슨 사유로 2020년도에는 줬던 자료를 2021년에는 안 주는 그런 금융위원회 내부의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저희가 소장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툴 것이고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다투어서 선의의 투자자들 그리고 기업의 정당한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법정에서 저희가 다툴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융위가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냐, 사실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번째로 이어서 그 금융위 불법 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대응 그 제도 시스템 개선 평가 관련된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호인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권호인 국장입니다. 좀 최근에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금융위가 이제 공매도 5월 3일 날 재개되면서 기존에 마치 공매도, 불법 공매도나 그리고 공매도가 가진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한 것 같이 그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그러면서 뒤에서는 오히려 불법 공매도 관련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이런 스스로 모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불법들이 알려져야지 소비자들이 그런 종목 또 그런 위반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데 본인들이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더 중요한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크게 아시겠지만 이제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됐는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서 그 전에 금융위는 크게 지금 여러 가지 기존의 무차익 불법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징벌적 징벌에 대해서 과징금 제도라든지 형사처벌은 도입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제도 개선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불법 공매도 같은 거나 공매도 제도가 가진 거는 진짜 주식을 들고 있는 진짜 주주가 아닌 지금 공매도 수량을 가지고 반대로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가짜 주주들을 위해서 과도하게 계속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무차익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지금 마련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기는 그대로 지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증권 위조 주식에서 발행해서도 보셨겠지만 직접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그 시스템에서 손으로 물량을 주식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런 사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시스템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않냐. 스스로 문제점은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기간이 많이 든다.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 지금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상 원천적으로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막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우 좀 미흡한 측면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기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시장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매도 관련 전용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제2의 골드만, 제2의 삼성증권 위조 주식 이런 것들이 계속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보시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여러 가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이런 게 도입되어 있는데 징역해봤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에 대해서 뭐 10년 이상 이렇게 과도하게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전히 1년 수준의 그런 지금 겨우 형사처벌 제도를 도입했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문 금액 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징벌 수준의 이런 과징금을 때리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죠. 사실 불법을 해서 번 이득으로 이런 것들을 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해서 좀 최소한 이제 10배 수준이라든지 과징금을 그리고 형사처벌도 좀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과 같은 그런 불법 위반자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좀 공표해 주라. 이런 것들이 안 되고는 좀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불법을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대차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매도 대차 그 통계에 잡힙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금지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불법 공매도나 공매도가 대주주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대주주들이 이걸 가지고 상속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주가를 떨어뜨려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잡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대여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을 상승시키고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되는
이런 5% 이상 대주주나 이런 쪽에서는 대여 금지나 이런 것들이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크게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워낙 가짜 주주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인 또 처벌 기준 상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지 진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오히려 권익이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제도 관련돼서 정말 뭐 고쳐될 분이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왔고요. 이제 개인 주주님들이랑 이제 많이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뭐 경실련이 이제 개인 주주님들과 이제 제도 시스템 개선 관련돼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나 이제 오늘까지도 많은 좀 조언을 해주셨던 그 이제 저희 개인 주주 대표님 그 배동준 개인 주주 대표님 모시고요. 저희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규탄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개인 투자를 해온 배동준이라 합니다. 그리고 경실련하고 지금 3년째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함께 그 주주 권리 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요. 앞으로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금융위는 그 현물 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 권익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물 거래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겠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자, 진짜 주주들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선물, 옵션, 해지 거래 등 각종 파생 금융 거래는 현물 거래 시장을 보조하는 부수적인 파생 거래일 뿐입니다. 공매도 역시 예외적인 매매 기법일 뿐입니다. 금융위는 그간 실물 주식을 사고 팔며 이를 통해 기업에 투자한 진짜 주주들을 보호하는 일은 외면한 채 파생적인 금융기법으로 돈놀이의 혈안인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제도만을 설계하고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대기업을 보호하고 외자 유치에 혈안되었던 개발경제 시대의 관치금융을 보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1천만 개인 투자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금융위는 이제라도 넓고 고루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꽃은 당연 현물시장이고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주시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래인 공매도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묵살하고 이들의 불법과 거래상의 이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을 계기로 마지못해 공매도가 잠시 중단된 이후 금융위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공매도 재개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과연 금융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가 보인 태도는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핵심은 현물이 거래되는 주식시장이며 어떠한 파생 거래 수법도 현물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1천만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는 재반 거래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 보호를 보호하는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금융위가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금융위를 해체시켜 금투협 산하협회로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는 게 타당합니다. 둘째, 금융위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해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우선 공매도와 관련하여 시급히 해야 될 몇 가지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래 기법입니다.
따라서 공매도에 허용된 거래상의 편법적 특혜들을 당장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고전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누구도 계좌에 전산으로 확인된 잔고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식을 빌렸다는 대차 계약서 한 장으로 또 재매수 계약서 한 장만으로 실물 주식이 입고되기 전에 공매도 수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래 방식에 있어서 실물 주식의 소유권조차 없는 가짜주들에게 정말 막대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무자본 공매도 세력이 어떤 종목이든 악재가 생기면 없는 주식을 우선 팔아치우고 나중에 진짜 주식을 빌려 채워넣는 이 엉터리 같은 이상한 거래를 더 이상 법으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공매도 작전 세력을 적발하고 이들의 재대차 거래를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복수의 기관들로 구성된 공매도 세력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공매도는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거래, 호가 단합, 시세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공매도 세력 간의 대차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단합에 의한 시세 조정, 즉 작전 세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즉시 재대차 현황과 시세 조정 혐의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신문의 기사가 숲은 건강한데 나무가 썩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공매도에 의한 피해가 전체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집중되는 몇 개 종목에서는 엄청난 개인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매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5% 이상 대주주의 대차 거래 금지, 지속적인 물량 공세로 주가를 찍어내리는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공매도가 위험 해지 수단으로서 또 주가 과열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이런 공매도 말고도 개인 투자자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금융위가 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잠시 수면 아래 앉아 있지만 양도소득세 산정 시 과거 5년간 발생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손실과 이익이 교차하는 거래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식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명확한 방안을 내고 기재부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같은 법인의 경우는 자동으로 손금 산입이 적용되지만 개인 투자자의 경우는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바 이를 명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관련 주식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배당 관련 세제는 기업의 건전성을 위해 과거에 기업 내에 우선 유보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배당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배당세, 개인소득세 등 매우 중복적이고 과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화해서 주식시장이 국민의 노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가져가기보다는 보수를 늘려서 배당을 가름합니다. 자기들이 가져갈 뿐이지 배당을 통해서 공정하게 기업의 이익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나라에 모순된 중복된 배당 소득세 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주주의 임원 보수 한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익도 못 내고 배당도 못하는 회사의 경영 대주주가 과도한 임원 보수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당을 못하는 기업의 경영
대주주가 과도한 임원 보수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배당을 통해 과실을 나누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 소득세 개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많은 기업인들이 배당에 따른 과도한 세금을 핑계로 비용으로 처리되는 보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자기들만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이외에도 공정위가 주식 투자자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습니다. 금융의 역할은 금융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아닙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장을 깔아주는 그런 이익단체가 돼서도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시장에서 개인 주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를 흘리며 넘어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많은 주들이 참여하고 좋은 국내 기업의 성장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은 진짜 주주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위가 보호할 투자자는 기업에 투자한 진짜 주주들이지 무자본 공매도 세력과 같은 가짜 주주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유일한 업적이 불법 공매도를 재개한 것으로 기억되는 그런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경실련과 함께 진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뭐 개인 주주님들이랑 그동안 이제 많은 제도 개선 그리고 시장 개선 활동을 해왔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뭐 조사했던 자료들 그리고 정책 관련된 대안들, 이런 문제점 분석들 요거를 좀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기자회견장에서 바로 설명은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뭐 이제 이후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혹은 또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뭐 현장 질의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메일을 통해서 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치기 전에 좀 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이렇게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선창을 해주시면은요, 마지막에 세 글자 나서라만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금융위는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을 위해 권익보호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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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융위는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이 권익보호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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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후 뭐 질문 있으시면은 현장에서 바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